안녕하세요. 좋은 교육감 만들기 시민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마산화 MC 이윤기 사무총장입니다. 좋은 교육감 만들기 시민연대는 경남 지역 130여 개 시민단체가 모여 도민이 바라는 좋은 교육감 후보를 뽑기 위한 모임입니다. 오늘은 좋은 교육감 만들기 경남 시민연대에 등록하신 두 분 교육감 예비 후보를 모시고 행복한 교육이라는 큰 주제로 두 번째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1차 토론회는 새로운 교육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는데요. 경남 진보교육 12년에 대하여 잘한 점과 부족한 점, 과도한 경쟁 교육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교육 공동체 모두 주체로 나서기 위한 방안, AI, 디지털 시대 교육의 역할 등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이 높았고 특히 두 후보의 입장 차이가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보도도 많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1차 토론회 영상이 공개되고 많은 반응이 있었는데요. 특히 유튜브 댓글을 중심으로 두 후보님들에 대한 칭찬이 많았습니다. 혹시 두 후보님께서는 저희 토론회 이외에도 정책 발표 관련된 그 기사 댓글이나 혹은 본인의 SNS 댓글을 잘 살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창현 후보님 어떠신죠? 사실 거의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너무 간단하게 답해 주셨는데 송영기 후보님 어떠십니까? 저도 잘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참, 잘 하신다. 경남 교육에, 관심이 많다. 또, 생각지도 못했던 안도 있다. 그렇지만 다수는 생각보다 좀 못한다. 이 경상도 사투리나 이런, 토론 문화에 좀 익숙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두 번째 토론회 끝나고는 이게 이제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분 모두 댓글을 좀 살펴봐 주시고 세 번째 토론회에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1차 토론회 댓글에 운영진들에게 생수병과 종이컵 대신에 유리잔을 준비해달라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예, 저희 오늘부터 바로 반영했습니다. 텀블러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매 토론회 때마다 이 댓글이나 추가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그 의견들을 반영해서 다음 토론회 때 짧게라도 시청자들의 질문이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공천단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경남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본격적인 2차 토론에 앞서서 지난 1차 토론회에 나왔던 후보님들의 정책 제안과 관련돼서 제가 시청자를 대표해서 각각 한 가지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송영기 후보님 제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 토론회에서 학생들의 정치 참여 교육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학생들도 정치 참여를 통해서 주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청소년 단체들은 오래전부터 선거 연령을 낮추자는 제안을 해왔는데요. 최근에는 정치권에서도 선거 연령을 16세까지 낮추자 하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연령을 낮추자는 제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 또 여러 선진국에서는 중요한 정치 교육의 일환으로 선거권이 없는 학생들도 실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모의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모의 투표 확대에 대한 입장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송영기 후보님 답변 2분 안에 해주시고요. 같은 질문에 대해서 전창현 후보님도 2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후보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지난 토론회에서 학생들의 정치 참정권을 보장하고,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학생들의 정치 참정권은 소중한 경험을 통해서 이후에 성인이 되어서 올바른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세 이야기도 나오지만 지금 좋은 교육감 만들기 경남 이 시민연대에서 하는 것은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지금 한 1,300명 이상이 학생이 지금 참여할 수 있고요. 벌써 등록을 했습니다. 특히 그 YMCA에서 주관하는 모의투표 청소년 이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제가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서 창원의 모처에서 공간을 빌려준 적도 있습니다. 그 모의투표에 저도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그 참여는
좀 더 연령도 낮아져도 괜찮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16세가 되면 자신이 주관하는 파티까지도 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만큼 자기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좀 더 하향해도 괜찮고, 이 기회는 청소년 참정권은 확대해도 좋고, 그 기회는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창인 후보 같은 질문입니다. 일단 일반적인 선거 연령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뭐 통상적으로 만 18세의 의미로서 많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까지는 좀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나머지 연령에 대해서는 정치 교육 또는 정치 참여, 방금 말씀하셨던 모의 투표 등등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모의 투표에 대해서도 뭐 저도 마산 YMCA에서 주관하는 모의 투표 과정, 뭐 교육감 선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위해서는 저는 모의 투표나 이런 것들은 좀 활발하게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는 나중에도 제가 잠시 언급하겠지만, 이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에 의해서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1976년도부터 정치 교육을 일상화했던 독일을 예를 들어서 정치와 관련된 내용이 주입식 교육을 금지하고, 그리고 사회에서 현재 논쟁이 되는, 쟁점이 되는 것들은 학교에서 그걸 상호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만들고 하는 등등의 이런 정치 교육도 저는 학교 내에서 좀 시행해서 일찍부터 청소년 시기부터 정치 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전창현 후보님이 1차 토론 때 해주셨던 정책 제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차 토론회에서 교육의 세 주체 중에서 특히 학부모 역할을 강조하시면서 학부모 아카데미를 제안하셨습니다. 매우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이런 좋은 교육에 학부모를 참여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입니다. 정작 교육을 받아야 할 학부모는 잘 오지 않는다 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토로하시는데요. 예, 학부모를 참여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전창현 후보님 먼저 1분 내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송영기 후보님 순서로 답변 듣겠습니다. 학부모 교육의 이제 요즘 추세는 학부모 교육에 학교에서 시행하면 좀 참여 추세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측면을 저는 많이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일반적인 학부모, 그러니까 학부모 두 부부가 같이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학부모로서 참여하는 것들이 사실은 조금 불가능한 측면은 있지만, 요즘 추세는 한 분이 휴가를 내든 다른 방식을 통해서 충분히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학부모 교육의 아카데미를 말씀할 때 근본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창원이나 뭐 김해나 이런 데 보면 맘카페가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맘카페하고 공동으로 협동으로 학부모 아카데미를 같이 열어서 개최하면서 학부모가 꼭 가정에서 자녀 교육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하는 이런 아카데미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고 학부모 아카데미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영기 후보님. 예, 민주주의의 기본은 참여입니다. 참여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구조를 가는 것인데요. 이제 학부모의 역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방식에 대한 문제를 새롭게 열어야 됩니다. 그 방식에 대한 새롭게 여는 부분은 연수도 가능하고요, 설문도 가능하고요, 요즘 줌마렐라라든지 맘카페 이런 것도 물론 가능하겠죠. 그러나 같은 동질적 생각을 가진 부분에서 모여드는 부분이 아니라 학교가 제공하는 의미 있는 교육, 예를 들어서 진로 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모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주제와 상관해서 시간과 공간, 그 다음에 연수나 이런 부분을 통하면 훨씬 더 참여가 높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2차 토론회의 큰 주제는 행복한 교육입니다.
예, 운영 방법은 지난 1차 토론회와 동일한 방식입니다. 이번 토론회도 소주제 외에 질문은 각 후보자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았음을 한 번 더 안내드립니다. 지금부터 4개의 소주제로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는 교사, 공무원, 공무직 등 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의 노동 조건 개선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공통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 조건 개선은 교육과 행정의 질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 교육행정직 공무원, 공무직 각각의 분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각 3분이 주어지고요. 시간이 부족한 경우 마지막 종합 발언 시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당겨서 쉴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적절히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송영기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전창인 후보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흔히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의 질은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교직원의 노동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작년 5월 전교조 조사에서 관리자 갑질이 87.3%로 나타났습니다. 교총은 행정 업무 가중을 지적을 했고 교육청 노조는 조직의 안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은 여전히 고용 불안을 호소합니다. 학교 현장 전체의 신뢰 붕괴라고 봅니다. 세 가지로 이 구조를 바꿔보겠습니다. 첫째, 관리자 갑질과 비민주적 문화의 뿌리를 뽑겠습니다. 학교를 얼마나 민주적으로 운영했는가 관리자 평가의 핵심 지표로 삼고자 합니다. 갑질 신고가 접수가 되면 피해자를 즉각 분리보호해야 됩니다. 교육청 직속 조사 전담팀을 가동해서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선생님들이 오직 수업과 생활 지도에만 집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원청 업무 조직을 개편해서 시설관리, 대규모 공사 등 학교 통합지원센터가 전담토록 해보겠습니다. 학급 수에 따라서 교사의 수업과 업무 부담의 격차가 심각합니다.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인력 지원 방안을 현실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지방교육 행정직 공무원과 교육 공무직원의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학교 정원을 기반으로 적정 인력을 배치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실무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과 교육 공무직 노동자들의 직무별 임금 수당 격차를 줄여드리겠습니다. 직무를 법적으로 제도화해서 공정한 평가와 경력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교원, 행정직원, 학교 비정규직, 교육 공무직원 모두의 땀방울로 굴러가는 곳입니다. 노동 조건 개선은 단순한 시혜성 복지가 아닙니다. 경남 교육의 질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가장 핵심 정책입니다. 현장을 아는 교육감, 일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교육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창인 후보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사, 공무원, 공무직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노동조건 개선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는 43년 동안 진보운동과 노동운동을 하며 살아왔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교사는 국가공무원법, 행정직은 지방공무원법,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틀에 맞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교사와 행정직의 경우에는 인력 정원이 공통의 과제이고 공무직의 경우는 상시직 전환이 필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먼저 교사의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업무 경감이 절실합니다.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계속되고 있는 교원 감축 바람 속에서 교사의 업무 부담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의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교사 인력 정원이며 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업 방해 학생, 교권 침해 사안 등에 대한 대응 지원 인력을 늘리겠습니다. 특히 현장 교사의 부담이 되고 있는 현장 체험 학습과 관련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교사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확대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행정직 공무원의 노동조건 개선의 근본 원인도 인력 부족과 업무 가중입니다. 지방행정직은 교육계 내에서도 소수이기에 겪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1인 행정실을 없애고 사무행정을 배치하는 등 노력을 많이 기울였지만 그러나 이 역시 새로운 업무의 유입으로 업무량이 급증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직 공무원 정원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려워하는 업무인 예산, 계약, 시설 관련 업무에 대한 연수를 강화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율연수 기회 확대와 실질적 임금 상승 효과가 있도록 복지 포인트 인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교육 공무원들의 노동 조건 개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 기본권 확보가 중요합니다. 정치 기본권 확보를 위해 함께 행동하는 교육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공무직 노동자들의 불평등한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교육 공무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누구보다도 더 노력해 왔으며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 공무직 노동자의 임금 구조를 개혁하고 노동의 강도를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무직의 365일 근무, 상시직 전환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37,000명의 교사, 5,600명의 공무원, 13,000명의 공무직 노동자 모두의 노력과 헌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초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는 교직원의 임무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만은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 간의 업무 분장이 불분명하여 생기는 갈등과 혼란이 매우 크고 또 결과적으로는 이런 갈등과 혼란이 우리 경남 교육 전체에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보님들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각 2분이고요. 이번에는 전창현 후보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업무의 갈등만 바라보지 말고 먼저 그분들이 처해 있는 조건을 먼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업무 경감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업무 경감, 공무직 같은 경우는 교사나 공무원에 비해서 느끼는 차별, 차이 이런 데 대한 심정들이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각각의 주체가 처해 있는 조건들이 다 다른 속에서의 관계 형성에 의해서 생기는 갈등, 이게 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갖는 어려움을 먼저 해소해주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갖는 어려움도 해소해주고 공무직이 갖는 어려움을 각각 해소한 이 바탕 위에서 업무를 볼 때 상호 서로를 볼 줄 아는, 이해하는 이런 공감대가 생기고 실제 여유가 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상호 이해가 하게 되고 공감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면 자연적으로 학교 내 업무 갈등들은 점점점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를 만드는 것이 우선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송영규 후보님. 예, 해주십시오. 예, 저 역시도 학교 내에 35년 동안 근무하면서 다양한 직군 간 갈등이 있다는 것을 숨기지는 않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갈등이는 칡갈자입니다. 등나무 등자이고요. 칡나무와 등나무는 절대 서로 마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좁히려는 간극을 끊임없이 서로를 감고만 있을 뿐이지 가까이 있어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의 업무를 드러내기 위해서 행정실이나 공무직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에는 절대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에 다시 세우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에는 반대를 하고, 제가 약속드린 업무 재구조의 핵심은 학교 안에서 내일 따지지 않고 폭탄 돌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 업무를 학교 밖으로 빼내 없애버리는 그런 조건을 좀 제시를 합니다. 불필요한 사업 자체를 폐지해서 업무의 총량을 줄여보겠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반드시 해야 하지만 교사의 본업이 아닌 시설 관리 같은 거시적 행정 업무는 학교 단위가 아니라 교육청이나 학교 통합지원센터 단위에서 직접 흡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부적인 업무 분장을 두고 분명히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안하는 것은 교육 공동체 갈등 조정위원회입니다. 교육청 직속의 위원회에서 교원, 행정직, 공무직 대표들과 함께 투명한 테이블에 앉아서 명확한 직무 기준과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교육청 직접 책임을 지고 업무 총량을 줄이고 그런 기준을 세워보면 아마 새롭게 갈등 구조가 아니라 좀 이해하고 정확한 업무의 분배를 통해서 새롭게 가져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내 업무가 밖으로 이관돼서 행정통합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상호 토론 순서입니다. 상대 후보가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나 뭐 반박하시고 싶은 내용 이런 것들이 있으면 상호 질문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질문은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1분 동안 여러 번 질문하실 수도 있고요. 답변 시간은 총 시간이 2분입니다. 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마지막 그 종합 토론 시간의 시간을 당겨쓰기 하실 수 있고요. 상호 교대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송영기 후보님부터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전창희 후보께서 365일 그 상시직 전환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물론 이제 2022년 단체 교섭을 맺었던 사안이 아직 마무리는 안 됐고 잠정 협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은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일단 1만 3천 명의 공무직 숫자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조리sek무사의 경우 한 4,600명,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그리고 조리사, 영양사 합치면 한 5천 명이 조금 넘을 겁니다. 전체의 한 3분의 1 이상은 좀 되겠죠. 이제 이 규모인데, 이분들이 상시직 전환을 할 때의 예산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들 것 같지만 실제 100억 미만이 듭니다. 현재 이분들이 그냥 바로 즉시 된다 해도. 그렇기 때문에 큰 비용은 들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재원 마련 대책은 지금 현재 있는 재원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나머지 전체를 3.6으로 만드는 데에서는 저도 뭐 단기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4년 임기 안에 단계적으로 재원 확보를 다른 방안을 써서 재원 마련을 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가 질문도 예, 가능합니까? 지금 이제 우리 그 경남의 그 공무직 선생님들의 임금 구조가 기본급은 전국에서 15위 정도로 조금 아래 단위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이상으로 나와 있지만 그 기본급이 너무 낮게 되어 있고 다른 포인트나 다른 어떤 상여금 이와 같은 혜택, 지혜성 혜택에 의해서 전급 중상 이상의 지금 조건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에 비교해서 한 2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거든요. 이 기본급 인상에 대한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선생님들요? 아닙니다. 공무직 여사님. 그래, 선생님이라 해서. 예. 선생님들은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 일단 저는 임금 체제에 대한 뭐 전체적인 개편을
좀 개혁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그때 각 직종 간의 갈등의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임금 차이로 발생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좀 계획적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1유형, 2유형 이런 체계들을 전면적으로 통합해서 공무직의 임금 베이스를 공무원이나 또는 교사의 임금과 같은 이런 호봉 체계로서 전면화시켜서 거의 동일하게 하는 이런 구조로 만들 생각입니다. 예. 질문과 답변 시간을 아주 잘 맞춰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전창현 후보님께서 주도권 토론 해주시겠습니다. 예.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간단합니다. 먼저 교사 공무원의 노동 조건 개선의 근본적인 대책은 저는 정원 문제라고 합니다. 인력 정원하는 것이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송 후보님께서도 동의하시는지 묻고 싶고, 다음으로 공무직 노동자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중에서 저는 임금 계획이 모든 차별 차이를 없애는 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임금 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금 계획을 위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문 상담사나 사서 전담사나 등등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1유형, 기타 나머지 직종이 갖고 있는 2유형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걸 통합해 가지고 동일 가치 노동에 따르면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이런 원칙을 전면적으로 적용해서 적정 임금 체계를 저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송 후보님이 이런 데 대한 구상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원의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원칙적 동의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사서의 문제나 또는 현재 상담이나 실무 특수 우리 선생님들의 그 정원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 정원에는 동의를 하고 연차별 그 계획이 먼저 수립이 돼야 됩니다. 이제 우선에 특수 6명에 대한 한 학급 6명을 한 선생님이 감당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경남은 7명이 되면 두 학급을 분리해야 되는데 이 요구를 우리 정부에서 요구해서 경남에는 아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이와 같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먼저 정원 문제가 직접적으로 개입이 돼야 되고요. 그 외적인 문제는 이번에 급식법 통과처럼 148명에 따른 급식 인원 초등학교 급식 인원이 이제 급식법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법을 통해서 진행되는 걸로 우리가 서명을 통해서 100만 서명을 통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감의 영역을 벗어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감이 선도하고 또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같이 건의를 해 나간다라면 정원 문제는 그렇게 풀어나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정원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단지 교과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행안부나 기재부, 그다음에 교과부 이렇게 3개 부처 내지는 4개 부처가 함께 연동이 돼서 풀어나갈 문제를 보기 때문에 아마 그 주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육부에서 함께 공통된 의견을 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공무직 노동자 임금 계획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은 우리나라가 노동계에서 해왔던 원칙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입니다. 여기에 36개 다양한 직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후보께서 이야기하신 적정 임금 체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그 임금 이전에 해야 될 거는 마음의 순함이나 처우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래서 그 존중이 첫 번째가 되고 두 번째 적정 임금에 대한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시간 다 쓰셨습니다. 양쪽 다. 질문 시간도 다 쓰셨고 답변 시간도 다 쓰셨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으시면 마지막에 또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성평등 문화 확산과 인권 친화적 교육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관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공통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의 성평등 문화나 인권 친화적 교육 문화에 대한 후보의 진단과 또 그중 부족한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사회자의 보충 질문 없이 바로 상호 질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각각 3분이고요. 먼저 전창현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은 조금 높은 차원에서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헌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에 앞서서 저는 제가 만일에 교육감이 된다면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 문화와 인권 친화적 교육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는 지난 3월 8일 날 거제에서 열린 118주년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 참석했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10여 년 매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이 되면 여성의 생존권과 참정권의 의미를 갖는 빵과 장미를 직원들에게 나눠주면서 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성인식 개선팀, 교육인권 경영센터 등을 신설해서 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실천을 위한 부단한 연수와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 수립과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등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등과 인권은 경남교육의 기본입니다. 성평등한 경남교육과 인권 친화적 교육 문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재정비하겠습니다. 먼저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최근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AI 시대 여성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AI 시대라고 하나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불안 때문이기도 합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디지털 성범죄로 교직원과 학생들이 큰 고통과 상처를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에서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지원, 혐오 표현에 대한 교육, 디지털 윤리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현실적인 성교육 체계를 구축해서 혐오와 차별이 없는 교실을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권의식을 높이는 것은 민주주의를 정착하는 것입니다. 경남교육청에서는 학교 민주주의 지수를 개발하여 측정하여 학교의 민주주의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최근에는 독일의 보이스테일스바흐 협약을 교육에 접목하기 위해서 시범학교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업무에 사실 메모되어 있는 경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를 제 역할을 좀 하도록 민주시민교육에 중점을 두는 이런 계획을 좀 세우겠습니다. 학교는 작은 사회입니다. 학교에서 평등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배우지 못하면 민주시민이 되지 못합니다. 학교에서 민주시민을 길러 사회에 내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영기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불편한 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조차 혐오 표현을 꺼리낌 없이 씁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의 80%가 10대들입니다. 지난 12년간 성평등 정책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서류와 실적 보고로 끝나는 정책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방이 아니라 사건이 터진 뒤에야 움직이는 구조였습니다. 그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저는 성평등과 인권의 출발점을 인간의 존엄에 두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아이가 타인의 기함도 압니다. 제도보다 먼저 사람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 예방 중심의 성평등 교육으로 바꾸겠습니다. 사건이 터진 뒤 상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초, 중, 고 발달 단계에 맞춘 포괄적 성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교사와 고경력 교사의 감수성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죠. 교사 생애 주기에 맞춘 체험형 연수를
개발해서 현장 모두의 감수성을 깨워보겠습니다. 둘째, 해모 표현을 스스로 그럴 수 있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언어는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행동을 만듭니다. 해모와 배제의 언어를 쓰는 아이는 해모와 배제의 생각을 품게 됩니다. 경남도민과 함께 인권 친화적 언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언어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서 가짜뉴스와 온라인 해모 표현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능력도 키우겠습니다. 셋째, 학교 안의 갑질과 차별에 교육청이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리자의 갑질이 신고가 돼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사들 사이에서 신고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았습니다. 성평등과 인권 감수성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관리자가 먼저 바뀌어야 학교가 바뀝니다. 갑질 관리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청이 직접 보호하겠습니다. 차별과 해모가 없는 학교, 한 아이도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는 학교, 학생도 교사도 서로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앞선 토론과 동일하게 질문은 주도권을 가진 분이 1분을 사용하시고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이번에는 전창현 후보님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이 성평등 문화 확산과 인권 친화적 교육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일단 송영기 후보님께서는 인권 친화적 교육 문화 양성을 위해서는 학교 안 갑질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하셨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아서 제가 잘 판단을 못하겠지만, 일단 제가 일했던 교육활동보호 담당관에는 교육활동보호 담당과 교육인권 경영 담당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권 경영 담당에서는 인권 아카데미나 교원에 대한 인권 연수, 그다음에 인권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일, 그리고 인권 친화 학교를 운영하는 등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상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이런 경험을 살려가지고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서 정책과 제도를 재정비하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 후보님께서는 조금 답변이 미지했지만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이 있다라면 구체적 대안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학교는 하나의 다양한 직군이 같이 엮여서 아까 말씀드린 갈등의 구조를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는 민주적이고 시스템은 민주적이어야 되고 활동은 인권 친화적이어야 되죠. 그만큼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스템으로 작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 후보께서 교육활동 담당관을 역임하셨을 때도 갑질이 신고가 되면 그걸 담당하는 경상남도 교육청에 2개의 관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는 교육활동 담당관이고 하나는 언론 홍보관입니다. 2관 중에서 인원이 굉장히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바로 어떤 사안이 터지면 대응할 수 있는 그만큼의 아마 인력 지원이나 또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양산이나 그런 데서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도 대처가 미흡해서 언론에도 나왔던 적이 있고요. 그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인권 친화적인 그런 부분을 하면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단지 시스템이 아니라 시스템 강화하고 방금 하셨던 다양한 연수라든지 그런 것들은 분명히 보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좀 더 많은 교사에 대한
지원이나 이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송영기 선생님께서 주도권 토론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질문을 꼭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 전창희 후보께 제일 이제 또 새롭게 의미 있게 공모를 하셨던 조건 보고 담당관으로서 역할을 하셨던 부분인데, 저는 아직까지도 계속 관리자의 갑질이 신고가 되고 그 신고 이후에도 처벌 과정들이 굉장히 좀 선망망이다, 이런 것들이 왜 아직도 자꾸 나오는가. 그런 것들, 그러면 교사들의 신뢰는 신고해봐야 아무 뭐 소용도 없네? 이런 쪽에 이제 의사가 더 팽배해지거든요. 그래서 후보께서 관련 부서 담당하시기 때문에, 이런 남용 사례나 오히려, 명확한 처벌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런 사례들. 사례는 뭐 있긴 있는데, 뭐 고등학교에서 급식실에서 있었던 사례는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례는 또 당사자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건 좀 적절히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갑질에 대한 판단이 좀 잘 안 되는 이유는, 갑질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위계에 의한 명확한 관계여야 된다. 그러니까 교장이 그 밑에 있는 교감이나 선생님들한테 업무와 관련 없는 내용을, 사적인 업무를 명확하게 지시를 한다든지 하는 등등,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되는 거고, 또는 교장이 아니더라도 교사들 관계에서도 갑질이 형성될 수 있는데, 이때는 두 명이서 한 명을 할 때는 수적인 우애에 의해서 가지고 갑질이 형성될 수 있지만, 요거도 마찬가지로 업무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이 해야 갑질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업무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위계 질서 또는 관계의 우위를 갖느냐, 이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다 보니 갑질을 판단하는 데서 조금 애로사항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송영기 후보님 말씀했듯이 제가 있을 때 작년 4월 1일자로 이제 갑질 업무가 저한테 넘어오다 보니까 제가 있는 동안 약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어서 사실 정비를 하지는 못했는데, 갑질을 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 갑질에 있어서 좀 느슨하게 판단하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피해자가 갑질을 호소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피해 지원이나 등등에 대한 조치가 좀 필요하긴 한데,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이 미흡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다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교육 격차 해소 및 취약 계층 지원 방안에 관한 토론입니다. 공통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단절된 교육 활동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그때 벌어진 교육 격차와 관계 단절을 회복하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문화적 취약계층은 회복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교육 격차 심화, 정서위기 학생 증가, 사회적 관계 축소 등과 관련하여 각 후보께서 생각하는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후보별로 3분의 시간을 드리겠고요. 예, 이번에는 전창현 후보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당시 경남교육의 구성원들은 교육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감염자 확인과 대처, 마스크 확보, 배부, 학교 방역 등 매일매일이 비상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원격 수업을 위한 시스템 확보와 운영에 힘을 기울여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친 학생들에 대한 기초학력을 점검한 결과 초등학교의 경우 전국 평균을 오히려 상회하였고, 중등의 경우도 전국 평균보다 결손률이 낮음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모든 교직원들의 헌신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교육 격차가 코로나19 시기로 심화되었다고나 하나 근본 원인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교육 격차는 산업화 시기인 1970년대 이후에 발생했고, IMF를 거치면서 소득 격차와 함께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교육의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 격차는 두 가지 배경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하나는 가정 배경이고 하나는 수도권, 비수도권, 도시, 농어촌으로 나누는 지역 배경입니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인한 격차는 복지 확대를 통해 해소를 노력하고 있으나 보다 섬세한 진단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복지정책 강화, 심리정서적 지원 등이 확대되어야 하며 기초학력 결손을 막기 위한 노력 또한 결합되어야 합니다. 지역 배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격차는 작은 학교 살리기, 마을교육 공동체 확산 등으로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는 방법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학습 결손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가정 환경이 학력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교와 교육청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학력 걱정 없는 경남을 위한 약속과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학력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가칭 경남 교육과정 평가원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초학력부터 학생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학습 지도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이라 하면 저소득층, 이주 배경 학생 등 다양한 학생이 포함됩니다. 취약계층 학생들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도 종합적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 예산을 확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이 교사의 업무가 되지 않도록 업무 재구좌를 하겠습니다. 교육격차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은 공정한 교육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교육격차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송영기 후보님께 3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온 사건이었죠. 2020년 2월이었습니다. 3월 1일 날 개학을 해야 되는데 2월부터 전 사회가 마스크로 일단 개인과 개인의 거리를 격리를 시켰습니다. 식당에서 한 명만 코로나가 발생을 해도 그 식당은 폐업을 잠시 중단을 했어야 됐고요. 학교에 학생들이 오는데 5월달이 넘어서야 이제 등교를 하기 시작했었고요. 제가 한국과학기술관 2020년 3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100% 기숙형 학교라서 단 한 명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해도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경남교육청은 잘 대처를 하였습니다. 전 국가적으로 코로나 예방, 그다음에 감염 접촉 금지, 발생자가 있을 때 보름당 격리, 이와 같은 전 국민이 함께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성장이 멈춰버린 겁니다. 체험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입학식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3월 달에 체육대, 5월 달에 체육대의 수학여행 여행조차도 예학기로 다 미루는 바람에 가을에 비행기 표를 예매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굴렀던 기억이 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뼈아픈 것은 성장이 멈췄던 것과 그 코로나 격리가 개인의 거리를 멀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거리, 이 교육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됩니다. 복도에서 친구들끼리 꿀밤을 주고 잡으러 가고 또 장난도 치고, 이게 바로 교육입니다. 부모의 경제력과 태어난 지역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격차들이 마음의 격차, 경제력의 격차를 극복해야 되는데, 아마 코로나 이후 기초학력 미달률은 코로나 전보다 2배 이상 늘었고요. 사교육비는 2019년보다 48%나 급등을 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일수록 사교육비 부담이 더욱더 크게 느낍니다. 다문화 학생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중학교면 보면 1.5%에서 4.1%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소멸 위기와 맞물린 도농 간 교육 격차 문제도 복합적인 사회적 과제입니다. 그런데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기초 학력이 낮은 아이일수록 자신감도 낮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육의 시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격차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회의 평등을 넘어 조건의 평등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남 학생교육 기본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학생들의 기본 학력을 책임지겠습니다. 기본 학력 전담 교사제를 배치하겠습니다. 셋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중언어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특성화고 기숙사비 지원과 대안학교 행재정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도농 간 지역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 지역지자체와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격차는 그대로 두면 대물림 됩니다. 지역이 소멸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워집니다. 저는 그 악순환을 끊겠습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추가 보충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노동력 부족으로 인하여 학교 현장에는 부모님을 따라 해외에서 중도 입국한 학생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면으로 이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또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곁에 이미 존재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각 2분을 쓰실 수 있고요. 예, 송영기 후보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어쨌든 다문화 학생 인구의 비중으로만 보면 경남이 3위입니다. 서울, 경기, 경남이 되죠. 5%가 넘으면 다문화 도시로 지정을 하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비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으로 인해서 들어온 중도 입국자는 결혼 이후에 발생한 낳은 자녀는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되지만 중도에 나와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비자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자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유엔 아동 협약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교육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고등학교까지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교육을 시킬 수 있지만 또 그 이후에는 비자의 문제가 발생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런 문제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특성화고에서 이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의 교육과정 속에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회사에 취업하는 이 신뢰를 직접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풀어가면 되고요.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1차적으로는 언어 지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는 입국자 수가 많기 때문에 언어 지원에 대한 세심한 배려나 지원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전창현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중도 입국 이주 배경 학생의 경우 송영기 후보님도 말씀하셨듯이 언어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소통이 되어야만 그 학생이 한국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소통이 안 되면 전혀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소통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란 고민을 저는 했었는데 그걸 구체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차츰하는 걸로 하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남교육청에서 중도 입국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 나라의 언어가 되는 강사를 붙여준다든지 또는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일정하게 한국어 교육들을 좀 진행하고 있지만 이것이 그렇게 학생들한테 썩 효율적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도 입국 학생들 특히 이 학생들이 한국어를 완벽하게 소화하지 않으면 학교에 배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적어도 1년 정도 한국어 교육을 받고 학교에 배치할 수 있는 이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적이다. 그래서 중도 입국 학생들을 위한 1년 가정 학교를 만들고 1년 정도면 한국어가 습득이 되니 한국어의 문화에 대해서도 다 습득이 가능하니 그 이후에 학교를 배치하는 방법으로 어느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방금 세 번째 주제와 관련돼서 상호 토론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앞선 진행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1분이고요. 1분 안에 여러 개 질문을 하셔도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답변 총 시간은 2분인데요. 답변 시간은 부족하시면 마지막 종합 토론 시간을 당겨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그럼 먼저 송영기 후보님께서 주도권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제 언어의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서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도 언어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에 한해서 150만 원 지원이 있고 또 다시 한 번 더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엄마와 아이가 같이 왔을 때 언어 습득력이 아이가 더 빨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더 빠릅니다. 그거는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운전면허증도 취득하고 또 일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엄마의 정신력이나 사회성이 더 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학생은 사회성이 더 컸어야 되는데 아이와 대면이 더 늦게 되고요. 자국 아이들끼리 모이게 됩니다. 베트남은 베트남끼리, 중국은 중국 학생끼리. 그러다 보니까 언어 습득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능사가 아니라 방금 우리 전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에 1년을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년을 학교를 지원해 주겠다 해서 다시 재배치를 한다라고 하는데 요에 대한 생각이 한 번 더 물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1년 과정에 학교를 만들어서 이 학생이 그 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어를 완전하게 습득하게끔 한다. 이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주 배경 학생이 가칭 다문화 다문화 학교든 이주 배경 학생이 다니는 국제학교든 한글 학교든 이런 명칭을 쓰던 학교의 형태로서 한국어를 1년 과정 안에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시간을 다 쓰셨기 때문에 답변 굉장히 짧게 하셨는데 제가 조금 추가로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학교, 한글 학교 같으면 그럼 이제 학력 인정도 되는 학교일까요? 우리가 저는 학력 인정에 대해서는 요즘 삶의 주기가 100년 정도 늘어난 상황에서 한 1년 정도가 굳이 학력 인정을 안 해도 그 사이에 적응할 시간만 주어진다면 학력 인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진행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역할을 바꿔서 이번에는 전창현 후보님께서 주도권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보강을 위해서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증원하시게 됐는데 현재 경남교육청에는 초등에 24분의 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기초학력 전담 강사가 한 650명 정도가 실제로 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도 이 정도의 규모로서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이것보다 더 추가를 한다면 전체 교원 정원하고의 관계 속에서 조금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리고요. 두 번째, 저는 교육청의 미래교육재단의 사무국장으로 있을 시에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복지 강화, 그다음에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장학금 사업의 일환으로 아이조화 통장을 한번 만들어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조화 통장에 대해서 이걸 실질적으로 최초로 시행했는데 송 후보님은 교육복지를 위해 최근 교육기본수당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시겠다면 지급 시기, 지급 대상, 예산 규모,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 무척 궁금합니다. 예, 첫 번째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학력 경당 교사제를 학대 배치하겠다고 했고요. 말씀하신 통계가 맞습니다. 24분의 경남교육청에 기초학력 전담 교사가 있고요. 약 600여 분의 보조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에게 다시 여쭤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선생님들이 지원하는 기본학력 전담 교사가 하는 역할과 보조교사는 단순히 보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수와 상관없이 그 역할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학력 전담 교사를 더 확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24명과 단순히 630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구조적 문제가 있다. 그 교사의 역할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인 그 교사 수를 더 늘려나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시 학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미래교육재단, 저도 그 재단 사무실에 간 적도 있습니다. 아이돌 통장도 저희 학교 학생도 장학생 추천을 해서 혜택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경남 교육 학생 기본 수당에 대한 이야기를 1호 공약으로 또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했었고요. 그에 대한 지급 시기나 방식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 기자님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도 그렇게 했고요. 지금 예상은 전남교육청에서 지금 잘 시행하고 있고 또 학부모 만족도나 학생 만족도 70% 이릅니다. 두 번째는 이재명 정부에서 아동 수당을 1학년, 2학년을 지급하기 시작했고요. 원래 그 2학년이 3학년이 올라가면 3학년부터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순차적으로 올라가는데 경남에서는 지급 시기와 방식은 그에 따른 TF팀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가서 경남교육청이 감당을 한다든지 그거에 대한 좋은 의견들은 다 나와 있고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지급 시기와 방식의 문제는 지자체가 협의할 부분도 남아 있고 해서 그 시기까지 또는 방식에 대한 금액 %까지는 특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번째 주제인데요. 학교 안전망 구축과 행복한 교육을 위한 비전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공통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학교에는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한 교육 공동체의 불안으로 교육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식 노동자의 산업안전법 문제,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학생의 안전사고 문제,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나 각종 폭력 사고 등 다양한 문제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 중 후보님들께서 중요하거나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해결 방안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후보별로 3분의 시간을 드리겠고요. 예, 이번에는 송영기 후보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교에 대한 안전은 100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학교 안전을 CCTV와 출입 통제로만 보면 안 됩니다. 진짜 학교 안전망은 5겹입니다. 물리적인 안전, 생활 정서 안전, 교육활동 보호, 지역사회 연계, 디지털 안전까지 이 5겹이 촘촘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올해 3월부터 학생 맞춤 통합지원법이 시행됐습니다. 기초학력, 심리정서, 학교폭력, 교육복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법입니다. 방향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예산도 인력도 충분히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행정부담이 교사에게 쏟아지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저는 이 법을 제대로 안착시켜 보겠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발기는 학교가 하고 책임은 교육청이 지는 것입니다. 학교는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지원과 기관 연계는 교육지원청이 허브가 되어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그 위에 4가지를 대보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안전망을 실질화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의 위험은 스마트폰 안에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도박, 딥페이크, 디지털 안전교육을 필수화하고 피해 발생 시 교육청이 적극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초학력 안전망을 성장 안전망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뒤처진 아이는 성적만 놓치는 게 아닙니다. 정서와 관계, 희망까지 있습니다. 학습 위기와 정서 위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셋째, 교육활동 보호를 교육청이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악성민원 대응과 법적 분쟁 지원을 교육청이 앞으로 나서겠습니다. 교사가 두려움 없이 아이 곁에 설 수 있어야 안전망이 작동합니다. 넷째, 경찰, 복지기관, 정신건강센터와 실질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사가 일일이 기관을 찾아 전화하는 구조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이 허브가 되어 지역사회와 연결하겠습니다. 학교 안전은 사건을 막는 일이 아닙니다. 아이의 몸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학교를 다시 공동체로 채우는 일입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전창현 후보님께서 3분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사회 안전망이 사회 구성원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사회적 장치를 의미한다면 학교 안전망은 학교 구성원들의 교육권을 지켜주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물리적 안전, 심리 정서적 안전, 그리고 관계의 안전, 이렇게 저는 세 가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리적 안전에서는 아이들의 통학 안전에서부터 시설, 공간의 안전이 있는데 이걸 저는 꼼꼼히 한번 챙기겠습니다. 심리 정서적 안전에서는 우울, 자살, 약물, 도박, 스마트 기기 중독 등에 대한 예방체계 마련과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문적 심리 상담과 회복적 치유 프로젝트 시스템도 마련하겠습니다. 관계의 안전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한 교육이란 시대적마다 다르게 해석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지금 행복한 교육은 두 가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교육의 상호 의존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육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교육의 상호 의존성, 모든 것은 상호 의존하면서 성장하고 살아간다는 가치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경쟁보다 협력의 교육을 만들었고 배움 중심 수업을 가능케 했습니다. 교사들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도 상호 의존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입니다. 학교 폭력도 상호 의존성을 잃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회복적 교육을 통해 상호 의존성의 가치를 배워야 합니다. 또한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기후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라고 교육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학교의 비전은 학교 안전망이 정확히 구축되고 학교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대해 상호 이해하고 공감한다면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충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 후보님께서 앞서 공통 질문에서 답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보충 토론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분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학생 맞춤 통합 지원 강화와 심리정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여건을 잘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의 시군은 의료 여건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가 한 명도 없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정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전창현 후보님부터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경남은 사실 서울 수도권에 비교하면 아주 열악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거제라는 시에서조차도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상담을 하고자 한다면 부산을 가든지 창원을 나온다든지 또는 진주를 간다든지 등등의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항마동 사업과에 맞물려서 정신건강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다면 일단은 경남 전역에 8개 정도의 갖춰져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결을 해서 일단 정신적인 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최대한 만들어주고 김해에 있는 한사랑 병원이 조금 거기는 알코올 정도로 전문을 했지만 그래도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입원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기 때문에 여기와 또 연계해서 입원 치료가 가능한 학생들은 이런 병원들과 연계를 해서 최대한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덧붙여서
각 학교에 있는 위클래스, 위센터 등등을 통합적으로 좀 운영해서 정신건강 지원이 연속적으로 좀 지원될 수 있는 학교라는 교육청 구조 내에서 이런 시스템도 한번 점검해 볼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송영기 후보님께서 2분간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타까운 일이죠. 마음이 아픈데 외행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행동화되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청소년들이 이에 대한 굉장히 힘든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 지원 체제들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또 우리 경남이 가진 한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인근의 그 부곡 정신병원이라든지 또는 우리 김해 한사랑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연계를 할 수는 있으나 첫 번째 의식의 전환이 먼저 필요합니다. 아이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 그다음에 치료는 2차적인 것이고요. 공개를 해야 됩니다.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친구들한테 알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연계해서 치료할 수 있는 이 형태로 먼저 전환이 되고요. 그래서 경남의 그 지자체와 직접 연결하는 구조 이런 것이 지역 교육청과 연계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입원 치료를 하게 되면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2학년으로 성급이 되지 않고 1학년에 계속 머물게 되는 이런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면서도 학점 인정이 되는 이 부분을 좀 더 보충해서 준비를 할까 합니다. 아픈 것은 정말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치료가 되지 않고 좀 더 그대로 방기했을 때는 정신적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발견과 조치, 치료, 그 다음에 병원에서는 다시 학점 인정, 여기까지도 같이 공통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상호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후보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관련돼서 주도권을 가지고 1분 동안 질문을 하실 수 있고요. 답변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예, 이번에는 전창현 후보님께서 먼저 주도권 토론 해주시겠습니다. 4번 질문에 대해서요? 예. 예. 제가 경남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담당관으로 일하면서 전국 최초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갈등조정위원회라는 것을 신설했었습니다. 이 갈등조정위원회는 아동학대 신고를 사전에 막고 이로 인한 학교 현장의 갈등을 조정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교원정신건강지원팀을 또 최초로 신설했습니다.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업은 관계안전망과 심리정서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안전망 구축과 심리정서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별도의 송 후보님의 대책이 있다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참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갈등조정위원회의 역할과 부분은 아동학대가 신고를 바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참 잘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5명 아마 구성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는 이제 좀 더 외부 전문가 비중이 좀 더 확대돼야 됐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 갈등조정위원회뿐만 아니라 여기서 했던 역할,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대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교사, 학생, 학부모가 굉장히 서로 간에 초기에 발견해 중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이런 것을 잘 중재해 줄 수 있는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래서 위센터나 이런 데에 바로 연결, 저번 토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무엇보다도 갈등이 더 깊어지거나 이런 해결하기 어려울 때까지 가지 않고 실제로 좀 더 예방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는 측면을 먼저 드리려고 하고요. 그 예방 쪽에 저는 무게를 더 두고 시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물론 갈등 조정의 역할처럼 외부 인력을 좀 더 강화해서라도 원만한 갈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다음은 송영기 후보님께서 주도권 토론 해주시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많이 현장에서는 3월이 시작됐고 이제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학마통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진통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죠. 경제적 곤란, 학대, 기초학력, 학교폭력, 심리정서 이 통합적 문제에 대한 지원이라고 다 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 이 법에 따른 조례를 만들었지만 학교 현장은 업무와 예산, 인력, 책임성에서 혼란을 많이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 역할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적 역할은 뭐 학생 개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교육청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역할인데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학생이 가정환경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가정환경을 지원하는 구조를 지원을 해주고 학생이 안정을 찾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심리정서적으로 불안이 있을 때는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학생이 안정을 찾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학교 내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안 되면 지역사회에 문을 열어서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이제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어차피 주도적인 거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지자체 도움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정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것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가족 중에 부모의 직장을 뭐 갖게끔 해준다든지, 안 그러면 공무원 근로라도 하든지, 안 그러면 기초수급 대상적으로 만들어서 국가의 복지적인 혜택을 받게 한다든지 등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영역은 지자체에서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교육청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시간 체크하시는 두 분 마지막 발언 시간 똑같이 그냥 8분씩 드리면 되는지 확인 한번. 예. 예, 이제 오늘 토론이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두 분 후보자님의 종합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돼서 한 번 더 강조하셔야 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또 토론 중에 미처 말하지 못한 내용이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아울러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 못하신 내용도 있으면 이 시간에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후보님들마다 8분씩 쓰실 수 있습니다. 예. 먼저 송영기 후보님께서 먼저 8분 말씀해 주시고 전창영 후보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토론 잘 보셨습니까? 이번에는 행복한 교육, 학교 안전,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그 시기에 성장이 멈추고 심화된 교육 격차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들의 생각들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중점적으로 좀 고민했던 부분은 학교 구성원들의 그 노동 조건 개선에 대한 방점을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지금도 고통받고 있고 마음적으로 많이 힘듦을 하고 있는 교육 공무직 우리 선생님들의 부분에 좀 관심을 가졌고요. 그래서 경남교육청이 굉장히 많은 대우를 받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그랬다라고 했는데, 제가 다시 서울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기본급 부분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약 20만 원 이상의 차이가 있었고요.
이런 금액의 차이는 마음의 차이, 상실감까지 갔다. 그래서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이런 시혜성 어떤 행정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누구나 고르게 처우 개선이 되어야 된다. 기본급을 먼저 점자적으로라도 서울하고도 임금 격차가 없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형태로 성과급이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다른 도보다는 중상 이상의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급을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전국 15위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런 처우 개선의 첫 번째는 자기 존중감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학교 문화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학교를 교육가족이란 말을 표현을 씁니다. 그 가족이 되려면 서로가 존중하는 문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첫째가 되어야 되고요. 다른 말로 하면 노동 존중, 그다음에 차별 없는 학교, 이것이 경남교육의 행복교육의 첫 출발입니다. 그 출발을 위해서 송영기가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토론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전창현 후보님, 시간 충분히 쓰셔도 됩니다. 예, 존경하는 330만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공동체 여러분, 행복한 교육을 주제로 열린 오늘 토론회는 경남교육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여서 참으로 뜻깊었습니다. 저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우리가 지나온 지난 12년의 결정적인 순간을 한번 되짚어 보고 싶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무상급식 중단 위기로 아이들의 밥그릇이 위협받던 순간, 학생 인권조례 제정 무산으로 인권교육이 무산되던 좌절되던 순간, 그리고 최근 마을교육 공동체 예산 전액 삭감으로 지역교육 생태계가 흔들렸던 순간들 말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육감의 역할이 더 이상 학교 안의 교육이 아니라 학교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육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교육은 교실을 넘어 마을과 지역사회라는 더 넓은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와의 갈등을 조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일, 보수적인 의회와 정치권을 설득하여 정책을 관철시키는 일,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풀어내는 협상력과 정무적인 감각이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실 안의 시각만으로는 이 거대한 파도를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시대 교육감에게 가장 필요한 핵심 역량을 교육 문해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교육 문해력이란 무엇입니까? 교육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서부터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치밀한 기획력,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갈등을 조정하며 정책을 안착시키는 가감한 실행력과 판단력까지 교육이라는 거대한 숲을 보고 길을 내는 종합적인 능력을 저는 교육 문해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교육 문해력을 갖춘 교육 전문가가 오늘의 경남교육에 꼭 필요한 교육감의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교사 출신 혹은 수업 경력이 많은 사람이 교육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르치는 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준비된 교육 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저는 지난 40여 년간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거리에서 정의를 외쳤고 노동의 현장에서 함께 사는 법을 배웠고 복지 현장에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도청과 교육청을 오가며 행정의 맥을 짚고
수많은 난제를 해결해온 검증된 실력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박정훈 교육감 12년의 성과를 제대로 개성하여 모두가 자신의 가능성을 꽃피우는 경남교육을 만들겠습니다. 모두에게 힘이 되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준비된 진보교육감 후보 전창인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후보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제가 오늘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 추가적인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구상하시는 내용들이 결국은 더 많은 예산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을 모두 공개한 일이 있습니다. 그걸 공개해봤더니 우리 경남의 평균 이자율은 2.5%입니다. 근데 이자를 가장 많이 받는 자치단체는 4.6%를 받고 있었습니다. 1년 예산을 가지고 이자만 제대로 받으면 수백억에서 천억 이상 새로운 추가 재원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이거 오늘 제가 팁으로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금고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교육감이 되시면 꼭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경남 도민들의 세금이 더 유익하게 쓰이는 방법이다. 이런 점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교육감을 뽑기 위한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크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많은 도민들이 좋은 교육감 후보 선택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시청하신 동영상 링크를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두 분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와 관련해서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거나 질문을 해주시면 다음 토론회에서 추가 질문을 하거나 또 두 분 후보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함께 해주신 두 분 후보님, 예, 감사합니다.